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27일 월요일 해축, 국야, 국농 4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메가서 대 에드류나입니다. 메가서 FC는 4-4-2 전형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전환 템포가 핵심입니다. 이코노미디스는 공격 전개의 중심축으로 드리블과 패스 타이밍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데 탁월합니다. 카세레스는 압박 회피 능력이 좋아 하프스페이스로 이동하며 전진 연결을 유도하고 란다두는 세컨드볼 싸움과 압박 가담에서 존재감을 보입니다. 메가서는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통해 공격의 속도를 높이며 수비 시에는 중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역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키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 리듬을 선점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애들레이드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합니다. 요바노비치는 제공권은 좋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두쿨리는 커버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수비 전환 시 라인이 무너집니다. 알라기치는 왕복 능력은 좋으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원 압박이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며 라인 간격 붕괴로 인해 상대 이선의 침투에 자주 당합니다. 특히 하이프레싱 시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며 원정에서는 수비 밸런스 불안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서 FC는 이코노미디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압박 효율을 극대화하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중원 간격 붕괴와 느린 전환으로 인해 공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홈의 강세와 템포 유지력에서 앞선 메가서 FC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LG 대 한화입니다. LG는 임찬규를 선발로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9월 29일 한화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시즌 막판 체력 저하 영향이 컸던 만큼 이번엔 충분한 휴식으로 반등이 기대됩니다. 임찬규는 홈에서 강한 투수로 알려져 있으며 제구 안정성이 살아날 경우 초반부터 한화 타선을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선은 1차전에서 박혜민의 솔로 홈런 포함 8득점을 기록하며 한화 에이스 문동주를 무너뜨렸습니다.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이 뛰어났고 송승기를 불펜으로 돌린 선택도 적중하며 불펜 운영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LG는 홈 경기 이점과 불펜 안정성, 그리고 타선의 짜임새가 모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화는 류현진을 앞세워 반격을 노립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4이닝 4실점, 홈런 2개를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상대로 올 시즌 강점을 보인 점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이 큰 점이 변수입니다. 타선은 전날 토러스트를 상대로 2득점에 그치며 집중력 저하가 드러났고 LG 불펜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불펜 역시 3.2이닝 4실점으로 붕괴하며 정우주, 박상원 등의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류현진이 초반을 잡지 못하면 불펜 붕괴가 다시 한번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는 홈 경기 2점, 불펜 안정성, 그리고 타선의 집중력이 모두 한화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류현진의 반등 여지가 있지만 한화의 불펜 붕괴와 전력 손실을 고려하면 LG가 이번 시리즈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LG가 2차전도 잡으며 시리즈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부산 KCC입니다. 창원 LG는 경기 리듬을 리바운드에서 만들어내는 팀으로 아셈 마레이의 존재감이 절대적입니다. 마레이는 박스아웃과 순간적인 위치 선정이 뛰어나 세컨드 찬스를 양산하며 골밑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가 버티는 동안 유기상과 최영찬은 외곽에서 자유롭게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 밸런스를 잡습니다. 유기상은 컷인과 오프 더 볼 무브로 공간을 열어주고 타마요는 하이포스트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창원 LG는 리바운드 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점수를 이어가며 세컨드 찬스 득점을 경기 흐름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리바운드가 곧 공격 리듬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에 주도권을 쥐겠네요. KCC는 허웅과 송교창을 중심으로 외곽 득점 루트를 구성하지만 페인트존 장악력 약화가 뚜렷합니다. 슐롱은 공격 리바운드에는 강점을 보이나 수비 리바운드 가담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 실점을 자주 허용합니다.
허웅은 외곽 슈팅 감각이 뛰어나지만 볼 점유가 길어질 때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지고 송교창은 돌파, 중심 플레이로 페인트 존에서의 몸싸움 비중이 적습니다. 결국 리바운드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순간 팀 전체 템포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창원 LG는 리바운드 주도권을 중심으로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반면 부산 KCC는 수비 리바운드 약세와 페인트 존 커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반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주도권은 마레이를 축으로 한 창원 LG가 잡을 것으로 보이며 리바운드 싸움이 곧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초반 전방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지만 후방 라인의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정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 트리거 역할을 하지만 뒷라인이 제때 따라붙지 못해 압박 실패 시 중원 간격이 벌어집니다. 로드리고 리켈멘은 좌측에서 돌파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습니다. 로셀소는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찍 걸리며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특히 후방 라인이 늦게 올라와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빠른 전환을 시도하는 팀에게 중원 중심을 침투당하기 쉽습니다. 점유율은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실패 후 리커버리 속도는 여전히 약점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입니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 볼 소유와 함께 이선의 타이밍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전진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공격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AT 마드리드는 공을 잃어도 곧바로 역압박을 시도해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바리오스와 시메오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베티스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베티스는 전방 압박 타이밍은 좋지만 수비 라인의 반응이 늦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세컨드볼 장악, 전환 속도, 라인 간격 유지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전술적 균형과 실리적인 운영으로 베티스의 허점을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AT 마드리드 창원 LG, LG 메가서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tut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